지금 여기는 송파구에 저기 석촌호수 앞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요, 호텔 레이크라고 해서 레이크 호텔이고요. 저 앞에 이제 석촌호수로죠. 210에서 214 사이입니다. 생각보다 이 석촌호수 여기 둘레길을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운동하러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봐야죠. 저도 이제 이곳을 자주 이제 다닙니다.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걸어와서 여기까지 오는 걸 좋아하죠. 알겠습니까? 저는 이제 건강하게 이제 운동하며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을 태운 유모차보다 개를 태운 유모차, 개모차가 더 많이 보입니다. 누가 그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개를 낳아서 키우네 라고 말입니다. 이 옥중에도 이제 개 자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개를 이제 낮게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은 웬만한 사람보다 애완견의 신세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때마다 아프다라고 하면은 치료받게 해주고 영양제 먹게 해주고, 뭐 개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도 있어서 개 유치원에 보내면 또 한 달에 이제 유치원 보내는 비용도 또 몇십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참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실제로 웬만한 가난한 집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어느 정도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키우는 개가 사는 삶의 수준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점점 이제 사람을 못 믿는 시대가 되고, 사람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니까 차라리 짐승인 개나 고양이가 훨씬 더 외로움을 느끼고 되게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롭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만도 못한 인생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개보다도 못하는, 개나 고양이보다도 못한 이 자질을, 인생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앞으로 지내면서 좀 더 많은 생각, 좀 더 많은 고민, 좀 더 많은 우려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참 막막하죠. 참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뭔가 좀 바로 잡혀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좀 삶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의 모습이 좀 더 잔인할 수도 있고요,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는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0대 60대들의 카드론 대출이 연체가 늘어난다는데 그게 뭘 뜻하겠냐라는 겁니다. 50대 60대 나이에 이르렀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아예 그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안 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직 상태로 있는 거고, 그 실직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생활비는 들어가고 모자란 생활비는 충당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카드 연체로 아마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삶을 내다봐야 되겠습니까? 잘 좀 궁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잘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삶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지 좀 더 나은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착실하게 삶을 다져가는 건 누구의 몫이다? 개개인의 몫이다.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갈지 결심하고 또 행동을 내보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카드론까지 갔을까? 또 그 카드론 연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답답하죠.
마음도 내키지도 않고요. 씁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이제 흘러갈까라고 말입니다. 많이 우울해지겠죠. 많이 비참해지겠죠. 아마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최소한의 이 책임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때문에 더 이제 아래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한 다단계 같은 데 빠져가지고 이거 뭐 건강용품 이거 99만원짜리인데 실제로 33만원에 너 사게 해줄게. 이거 팔면 한 개당 66만원씩 남기는데 이거 10개만 팔아도 한 달에 660만원이야. 저 사람은 한 달에 100개씩 판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 넘어가서 그 33만원짜리 건강식품을 삽니다. 몇 개를 삽니까? 처음에 10개 사겠죠. 330만원. 나중에는요 100개 삽니다. 100개. 그리고 그 다음엔요 200개 사고요. 어느 시점 지나면 대출 받아가지고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출도 그냥 일반 대출이 아니라 저기 뭐 사채 수준의 대출입니다. 5천만 6천만원 대출 내게 하고 돌아서고 보면 대출이 1억 2억 3억 불어나 있고 거의 그냥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다단계에 끌어들여서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무섭고 끔찍한 상황들이 아마 앞으로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흘러갈 것 같다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죠. 좀 더 조심해야죠. 좀 더 우려해야죠.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 또 조심하며 사는 게 제일 맞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될지 두고 봐야죠. 살펴봐야죠. 확실한 건 빚지고 나면 그 빚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식 때에도 그 빚이 대물림이 돼서 우리 가족 모두 손자 손녀까지 그 삶을 되게 서럽게 만든다라는 거.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꽤 우려스럽다, 꽤 살벌하다, 꽤 잔인하다라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막연한 불안감도 좋은 게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 걱정, 공포를 가지고 삶을 냉정하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